여러분,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화려한 날들 50회. 최종회. 그런데 이상하죠. 최종의 예고를 보는데도 우리는 결말을 안다가 아니라 더 무섭게 모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마는 끝에서조차 친절하지 않거든요. 정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하나만 남깁니다. 숨, 그리고 전화, 그리고 증거. 49회에서 지역은 쓰러졌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지역은 누구보다 먼저, 자기 몸보다 먼저 자기 인생의 시계가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계산합니다. 이건 단순한 병이 아니에요. 단순한 입원이 아니에요. 49회는 분명히 말했죠. 지역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다. 직감. 이 단어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의사는 숫자를 말하지만 직감은 끝을 알아버린 사람의 눈빛이거든요. 병실에서 지역이 조용해지는 순간 그 침묵이 더 큰 대사가 됩니다. 평소라면 웃어넘길 말을, 오늘은 삼키고 평소라면 장난으로 바꿀 눈물을, 오늘은 그냥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지은호가 있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사랑이 깊어진다는 건요. 로맨틱한 말이 아닙니다. 그건 서로에게 남길 말을 고르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손만 잡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 손이 떨리면 우리는 알아차리죠. 아,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구나. 그런데요. 이 드라마는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이 드라마는 늘 그렇듯 사랑을 깊게 만드는 순간에 전화벨을 울립니다. 최종의 예고에서 가장 잔인한 장치는 칼도 아니고 폭로도 아니고 사고도 아닙니다. 전화 한 통이에요. 보호자분 맞으시죠? 이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집안 공기가 꺼집니다. 보호자라는 단어는 단순한 행정이 아닙니다. 이 드라마에서 보호자는 곧 마지막에 누가 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지역의 마지막을 누가 감당하게 되는가? 누가 그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게 되는가? 누가 그의 선택을, 그의 숨을, 그의 남은 시간을 책임지게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더 무서운 이유는 지역의 죽음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역이 살면 누군가의 거짓이 무너집니다. 지역이 죽으면 누군가의 인생이 함께 꺾입니다. 그래서 최종에는 지역이 살까 죽을까라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 이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지역이 살면 누가 무너지나? 지역이 죽으면 누가 살아남나?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칼날이 등장하죠. 고성희. 49회에서 고성희는 이혼을 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증거. 이 단어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증거는 상대를 찌르는 칼이면서 동시에 자기 손에도 피가 묻는 칼이거든요. 고성희가 증거를 손에 넣은 순간부터 이 드라마는 사랑 이야기에서 전쟁 이야기로 바뀝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전쟁이 밖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진석은 성희가 진심으로 비는지 의심합니다. 여러분, 권력형 인물의 몰락은 보통 법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의심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미안하긴 해? 내가 진짜로 빌고 있긴 해? 아니면 또 계산하는 거야? 이 질문은 고성희에게 비난이 아닙니다. 정체성 공격이에요. 성희는 늘 사람을 움직여서 판을 만들던 사람이니까요. 그런 성희에게 진심이냐? 는 질문은 곧 이런 말과 같죠. 너는 사람을 사랑해 본 적 있니? 그리고 이 질문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고성희가 그 답을 사과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희는 사과 대신 항상 조건을 말해왔습니다. 눈물 대신 항상 거래를 꺼내왔습니다. 진심 대신 항상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의 예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번엔 증거가 누구를 살릴까?
이번엔 증거가 누구를 죽일까?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한 점으로 모입니다. 지역의 병실, 은호의 떨리는 손, 다정과 상철이 고통 속에 나뒹구는 밤, 진석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성희가 쥔 종이 한 장. 여러분, 이 드라마의 최종에는 사람들이 드디어 행복해진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드디어 진실을 마주한다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두 개지만 정답은 하나예요. 누가 끝까지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이 지역은 정말로 돌아올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남는 건 그의 이름과 그를 부르던 목소리뿐일까요? 고성이는 끝까지 버틸까요? 아니면 그녀가 붙잡고 있던 증거가 결국 그녀 자신을 무너뜨릴까요? 지금부터 여러분 최종의 예고를 볼 때 딱 하나만 보세요. 대사가 아니라 숨, 표정이 아니라 손, 그리고 사건이 아니라 전화가 울리는 순간의 정적. 그 정적 속에서 이 드라마는 이미 말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끝을 고르세요. 자, 50회 최종회로 갑니다. 병원은 원래 조용한 곳이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병원은 조용해서 무서운 게 아닙니다. 소리가 없어도 소리가 들리는 곳, 심장 박동이 들리고 산소호흡기 바람 소리가 들리고 간호사의 발걸음이 들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숨이 얇아지는 소리가 들리는 곳. 49회에서 지역은 쓰러졌습니다. 입원했다는 말은 쉽지만 그 장면의 진짜 핵심은 따로 있어요. 지역이 누구보다 먼저 자기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했다는 것. 이건 의사가 말해준 결과가 아니라 지역 스스로가 느낀 결론입니다. 사람은요, 몸이 먼저 무너질 때도 있지만 가끔은 마음이 먼저 끝을 알아차릴 때가 있습니다. 지역은 지금 딱 그 상태예요. 지역의 변화는 큰 사건이 아닙니다. 큰 폭발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돼요. 말이 줄어듭니다. 평소 같으면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상대가 걱정 못하게 만들 사람이 오늘은 그 말이 혀끝에서 멈춥니다. 왜냐하면 지역은 알고 있거든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하면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래서 지역은 말 대신 눈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눈이 향하는 곳에는 지은호가 있어요. 49회 줄거리에서 가장 잔인하게 아름다운 문장이 이거죠.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은호와 지역의 사랑은 깊어져 간다. 여러분, 죽음 앞의 사랑은 로맨틱한 장면이 아닙니다. 그건 서로에게 남길 말을 고르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손만 잡는 순간입니다. 말을 하면 울 것 같아서, 울면 무너질 것 같아서, 무너지면 정말 끝날 것 같아서, 그래서 손만 잡는 순간, 은호는 지역의 손을 잡고, 지역은 은호의 손을 더 꽉 쥡니다. 그 꽉이라는 힘은요, 사랑의 힘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런 말일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여기 있어줘. 그런데 문제는 지역이 그 말을 입으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은 부탁이 아니라 정리를 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끝까지 부정하는 사람, 다른 하나는 조용히 정리하는 사람. 지역은 두 번째입니다. 정리한다는 건 짐을 싸는 게 아니에요. 유서를 쓰는 것도 아니고요. 정리는 이런 겁니다. 미안했던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준비. 사랑했던 사람에게 사랑했다고 말할 용기. 남겨질 사람에게 남겨질 시간을 줄 각오. 지역은 지금 그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의 예고에서 지역의 가장 큰 대사는 어쩌면 대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표정, 숨, 눈빛, 그리고 말하지 못한 문장 하나. 여기서부터 50회 최종회의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지역이 살까 죽을까?
맞아요. 그게 큰 질문이죠. 그런데 최종애가 더 무섭게 묻는 건 이거예요. 보호자분 맞으시죠? 보호자는 그냥 서류상의 이름이 아닙니다. 보호자는 그 사람의 마지막을 누가 책임지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책임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지역이 쓰러진 뒤 상철과 다정은 고통 속에 나뒹굽니다. 나뒹군다는 표현이 왜 이렇게 정확한지 아세요? 서 있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할 힘도 없고 버틸 힘도 없고 그냥 무너진 마음이 바닥에서 구르는 겁니다. 그런데 보호자는 그 바닥에서 누군가는 일어나야 한다는 뜻이에요. 누군가는 지역의 마지막을 붙잡아야 해요. 자, 여기서 이야기를 두 갈래로 나눠봅니다. 지역이 산다면 그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이 만든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대개 진실을 요구해요. 지역을 살리기 위해 숨겨온 것을 말해야 하고 묻어둔 것을 꺼내야 하고 외면했던 죄책감을 마주해야 하죠. 지역이 산다면 은호의 사랑은 더 깊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달콤함이 아니라 책임이 됩니다.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 나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고성이의 증거와 맞물리면서 최종애의 큰 폭발을 만들겠죠. 지역이 죽는다면 그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모두의 인생을 심판하는 장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거든요. 다정은 평생 내가 더 빨리라는 문장을 안고 살고 상철은 평생 내가 그때라는 문장을 안고 살고 은호는 평생 나에게 왜라는 문장을 안고 삽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무서운 건 고성이가요. 그 슬픔을 이용하려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극은 권력형 인물에게 가장 좋은 연막이 될 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 파트의 핵심은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마지막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지역이 마지막에 누구를 부를지, 누구의 손을 잡을지, 누구에게 진실을 남길지 그 선택 하나가 은호의 인생을 바꾸고 다정과 상철의 고통의 방향을 바꾸고 그리고 고성이의 운명을 흔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역의 카운트다운이 완전히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는 우리가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두 번째 폭탄을 꺼내죠. 고성이의 결정적 증거. 지역의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성희의 칼은 더 선명해집니다. 이제 이 사랑과 이 전쟁은 최종회에서 같은 문을 열게 됩니다. 지역의 병실이 숨으로 흔들리는 동안 누군가는 조용히 종이 한 장을 만집니다. 고성희 49회는 아주 차갑게 말했죠. 성희는 이혼을 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혼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결정적이라는 단어예요. 결정적이라는 건 말싸움으로는 못 이긴다는 뜻이고 눈물로는 못 버틴다는 뜻이고 이제는 누가 더 센 목소리를 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증거를 쥐었느냐의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성희는요. 원래부터 사람이 아니라 판을 잡고 사는 사람이었죠. 증거는 칼입니다. 상대를 찌르기 위한 칼이죠. 그런데 칼은 언제나 쥔 손에도 피가 묻습니다. 고성희가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건 상대를 무너뜨릴 만큼 강하다는 뜻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 증거가 존재하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깨끗하지 않았다는 가능성도 함께 커져요. 증거는 진실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 증거를 만든 사람의 죄도 비추는 불빛이 되거든요. 그래서 50회 최종회에서 고성희의 운명은 증거를 가졌냐 없냐가 아니라 그 증거가 누구를 향해 튀어오르느냐로 갈릴 겁니다. 칼이 될까요? 아니면 족쇄가 될까요?
고성이는 사과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사과는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성희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 세계가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희는 늘 이렇게 움직여요. 미안해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잖아. 내 탓이야가 아니라 너도 잘못했잖아. 용서해줘가 아니라 조건을 걸자. 이런 사람이 결정적 증거를 쥐었다? 그건 한마디로 이혼이 마음의 결심이 아니라 승부의 선언이 됐다는 뜻입니다. 고성희는 지금 이혼을 끝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이혼을 승리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의 방식이 바로 증거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죠. 진석. 49회는 말합니다. 진석은 성희가 진심으로 비는지 의심한다. 여러분, 권력형 인물이 무너지는 시작은 대개 폭로가 아니에요. 의심입니다. 저 사람 진짜 변했나? 저 사람 진짜 미안해하나? 아니면 또 연기하나? 이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부터 성희는 곤란해져요. 왜냐하면 성희의 무기는 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연출이었으니까요. 진석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건 성희가 더 이상 그 연출로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종회에서 가장 무서워요. 성희의 가장 큰 무기는 권력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게 만드는 분위기였으니까요. 그 분위기가 깨지는 순간 성희는 맨몸이 됩니다. 자, 먼저 성희에게 유리한 결말부터 볼게요. 증거가 칼이 되는 결말. 이 결말에서 성희는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감정 싸움을 피하고 대화를 법적 언어로 바꾸고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며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죠. 즉, 이혼을 이별이 아니라 재판으로 만듭니다. 성희가 노리는 건 단 하나예요. 너희는 내 앞에서 끝까지 무너지게 될 거야. 이 상황에서 성희는 증거를 들이밀면서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날 나쁜 사람으로 만들 거야? 여기서 성희가 얻는 건 이혼 그 자체보다 판의 주도권입니다. 그리고 판의 주도권을 쥐면 사람들은 끌려오죠. 하지만 이 결말은 딱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증거의 출처가 깨끗해야 한다. 혹은 증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절대 드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최종에는 보통 바로 그 과정을 터뜨리면서 인물을 무너뜨립니다. 이제 반대로 증거가 족쇄가 되는 결말입니다. 이 결말의 시작은 아주 작은 균열이에요. 이 증거 누가 준 거지? 이걸 얻기 위해 너는 뭘 했지? 너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지? 진석이 의심하는 순간 이 질문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성희가 증거를 들이밀수록 사람들은 성희를 보게 돼요. 이 사람은 지금 진짜 이혼을 원하는 걸까? 아니면 이 사람은 지금 누군가를 완전히 끝내고 싶은 걸까? 그리고 그 순간 성희는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증거가 족쇄가 되는 순간은 이때예요. 증거가 진실이 아니라 공포로 보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성희를 두려워하면 성희는 강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사람을 붙잡아 두지 못하거든요. 두려움은 결국 사람을 도망치게 만듭니다. 그때 성희는 혼자 남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길 수 있어요. 관계에서도 잠시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최종에는 그런 승리를 벌로 바꾸죠. 내가 원한 건 다 얻었는데 이제 아무도 내 편이 아니다. 이게 성희에게 가장 무서운 결말입니다. 여러분, 성희의 몰락은 돈을 잃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권력을 잃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성희에게 진짜 몰락은 사람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회에서 성희의 결말은 이렇게 나뉩니다.
몰락한다면 증거가 공개되며 성희의 진심이 아니라 민낯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떠난다. 건재한다면 증거로 이혼을 관철하지만 결국 관계가 다 끊어져 혼자 남는다. 둘 다 성희에게는 벌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몰락은 한 번의 무너짐이고 건재는 천천히 말라 죽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지역이 돌아옵니다. 지역이 살아있으면 성희의 증거는 더 빨리 무너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지역은 진실을 정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역이 떠난다면 성희는 더 위험해져요. 비극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무너진 사람들 사이에서 성희 같은 인물은 더 쉽게 판을 잡으려 하거든요. 즉 50회에서 성희의 증거는 지역의 숨과 함께 움직입니다. 지역의 시간이 줄어들수록 성희의 칼은 더 날카로워지고 성희의 칼이 날카로워질수록 지역의 마지막은 더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고성희가 쥔 증거는 정말로 그녀를 살릴까요? 아니면 그 증거가 그녀를 묶는 족쇄가 되어 최종회에서 그녀를 무너뜨릴까요? 그리고 진석의 의심은 그녀를 향한 한 번의 질문으로 바뀝니다. 너는 정말 진심으로 빌고 있는 거야? 이 질문에 성희가 답하지 못하는 순간 증거는 칼이 아니라 족쇄가 됩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예요. 지역의 카운트다운이 끝나는 순간 성희의 칼날도 같은 문을 열게 될 겁니다. 마지막 예고는 늘 그렇죠. 모든 감정이 터지기 직전에 드라마는 우리를 한 번 더 멈춰 세웁니다. 울려고 하면 끊고, 고백하려 하면 자르고, 사과하려 하면 가리고, 결정하려 하면 전화부터 울리게 하죠. 그리고 그 전화는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짧게, 차갑게, 기다렸다는 듯이. 보호자분 맞으시죠? 여러분, 이 한마디가 나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숨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 끝으로 들어간다는 신호거든요. 보호자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무섭냐고요? 보호자는 사랑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최종에는 질문을 바꿉니다. 이 지역이 살까, 죽을까? 그 질문은 이제 뒤로 밀립니다. 대신 최종에는 더 잔인한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지역의 마지막을 책임질까? 누가 지역의 이름을 끝까지 부를까? 누가 그 마지막 순간에 괜찮아라고 거짓말하지 않을까? 병원 복도는 밝지만 사람들의 얼굴은 어둡습니다. 발걸음은 빠른데 시간은 느리게 흐르죠. 간호사의 손은 바쁘고 보호자의 손은 떨립니다. 그리고 그 떨림 속에서 우리의 시선은 하나로 모입니다. 지역의 병실문. 문은요, 열리기 전이 가장 무섭죠. 열리면 현실이고 열리기 전엔 가능성이니까요. 살아있을 수도 있고 이미 늦었을 수도 있고 기적이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고 끝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고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문을 열 듯 말 듯 딱 그 경계에서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하나의 그림자가 움직입니다. 고성희. 성희는 지금 결정적인 증거를 쥐고 있죠. 여러분, 증거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증거가 드러나는 순간 누군가는 해방되지만 다른 누군가는 끝장납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끝장나는 사람이 상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거는 칼입니다. 칼은 상대를 찌르지만 쥔 손도 함께 베죠. 성희가 증거를 꺼내는 순간 우리는 한 가지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 증거는 정말 이혼을 위한 걸까? 아니면 누군가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걸까?
진석의 의심이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너 진심으로 비는 거 맞아? 이 질문은 성희에게 비난이 아닙니다. 성희의 존재를 흔드는 신문이에요. 성희는 늘 진심 대신 조건을 내밀었고 사과 대신 거래를 꺼냈고 눈물 대신 판을 짰습니다. 그런 성희가 최종회에서 진심으로 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판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세울까요? 여러분, 최종회는 늘 이런 선택을 강요합니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권력으로 남을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대개 한 장면으로 완성됩니다. 전화, 정적, 문, 그리고 아무 말도 없는 얼굴. 지역의 손을 잡은 누군가가 눈물을 삼키고 성희의 손에 쥔 종이가 조용히 흔들리는 순간, 그 순간이 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드라마는 사랑의 결말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드러난 진실의 결말을 보여주려 한다는 거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역은 정말로 돌아올까요? 아니면 그가 남긴 건 은호의 손끝에 남은 체온뿐일까요? 성희는 증거로 살아남을까요? 아니면 그 증거가 그녀를 묶는 족쇄가 되어 마지막 문 앞에서 혼자 무너질까요? 정답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의 예고는 결말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결말 직전의 정적을 보여주는 장르니까요. 여러분, 50회 최종회에서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순간 누군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끝납니다. 지금 숨을 고르지 마세요. 마지막 전화가 이미 울리고 있으니까요.